안녕하십니까, 원페이드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업체는 바로 쿠팡입니다. 여러분도 로켓 배송으로 친근한 쿠팡인데, 쿠팡이 지금 내년을 목표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운로드 수가 2,500만이 넘고, 그리고 연간 거래액이 100억 불을 초과했으며 2019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 이상 성장을 해서 최소 7조 원대의 매출액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중 절반 이상이 다운로드를 했죠. 그리고 연간 거래액이 12조 원 정도를 넘었고 18년에도 조 단위 매출액이었던 회사가 무려 60% 이상 성장한 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과연 이러한 쿠팡이 왜 상장을 준비하는지, 쿠팡의 상황이 어떤지, 최근에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는 매일 기사가 나오면 이게 좀 싫었어요. 소셜 커머스 업체 위메프, 이커머스 업체 G마켓,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도대체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의 차이는 뭐냐를 보면, 먼저 오픈마켓 대표주자죠. 옥션, 11번가 G마켓이 있고요. 그리고 소셜 커머스 업체 쿠팡, 위메프, 티몬, 이렇게 업체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마켓이 판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줍니다. 그러면 구매자가 이걸 보고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가를 지불하겠죠. 마켓은 구매자에게 받은 상품가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소셜 커머스는 뭐냐? 소셜 커머스는 원래 공동구매 아시죠, 여러분? 기존의 갤럭시 S10이 약 100만원 정도인데 100명이 모여서 구매를 하면 90만원으로 깎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동구매 형식으로 초반에 소셜 커머스 업체가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MD가 상품을 직접 골라서 이러한 소셜 커머스 업체에 올려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화했습니다. 근데 이 오픈 마켓이냐 소셜 커머스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은 서로의 장점을 흡수시켜서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 업체 모두 그냥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7년 1분기만 해도 22조 원 하던 게 지금 2019년 3, 4분기에 무려 34조 원 수준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무려 50%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연간으로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약 20% 정도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만 해도 몇 조 원 수준이던 게 지금은 무려 80조, 그리고 거의 100조 원에 이르는 수준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는 데는 또 일조를 한 게 바로 스마트폰의 보급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집 밖에서도, 버스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바일 쇼핑을 요 터치 한 번으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인터넷보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때 모바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바일 비중이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모바일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중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온라인 쇼핑의 대항마, 기존의 강자죠. 대형마트의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작년 기준 월별로 보더라도 매출액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죠. 1월과 11월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7년만 하더라도 0.1% 수준의 매출 하락에 불과했는데 18년도에는 2.3%, 그리고 최근 2019년 3분기에는 무려 8%로 매출 감소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프라인 시장은 여전히 큽니다. 전체 300조 원 시장 중에 약 80%를 오프라인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를 보여주죠.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이 여전히 크다는 것과, 그리고 온라인 업체들이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직도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성장으로 쿠팡 역시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5천억도 안 되던 게 2018년 기준으로 44조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영업이익은 이걸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되죠. 요걸 그대로 밑으로 보내면 됩니다.
영업이익은 1000억 정도 적자였던 게 2018년에는 약 1조 원이 넘는 수준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1조 1000억 수준까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17년에 자본 잠식 상태로까지 가지만 구세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비전펀드죠. 쿠팡은 아직 적자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받고 있는데 2010년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약 500만 달러 정도밖에 투자를 못 받았지만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계속 커지면서 2015년에는 그 유명한 소프트뱅크가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비전펀드가 추가로 20억 불을 투자하게 됩니다. 전체 38억 불 중 약 70% 정도를 소프트뱅크와 비전펀드가 투자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비전펀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손정희 회장이 주도하에 만든 펀드입니다. 사우디의 국부펀드와 그리고 아랍의 국부펀드 그리고 애플, 퀄컴까지 가세하면서 100조 원 수준의 펀드를 만들었고요. 이 비전 펀드를 제외하고 눈여겨보실 게 바로 블랙록 자산운용입니다. 이 업체도 쿠팡에 투자를 했는데 이 블랙록 자산운용은 2019년 9월 기준으로 운용 자산 규모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8천조에 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운용 자산 규모가 약 700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10배가 넘죠. 11배, 12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쿠팡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세코이아 캐피탈이라는 회사도 쿠팡에 투자를 했습니다. 세코이아 캐피탈은 유명한 세계적인 실리콘밸리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애플, 구글, 시스코, 오라클, 야후, 유튜브, 페이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들을 초기에 투자해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 세코이아 캐피탈이 쿠팡 역시 이커머스 리딩 기업? 그래, 이커머스 리딩 기업으로 가치를 주고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벤처 투자를 잘 못해서 그런지 쿠팡에 투자할 수 있어도 소프트뱅크가 2015년에 쿠팡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쿠팡 LLC 지분 21.85%를 확보하게 되는데 여기서 쿠팡 LLC는 쿠팡의 모회사입니다. 쿠팡 LLC라는 회사가 쿠팡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하면 곧 쿠팡에 투자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쿠팡 LLC의 21.84%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2018년 2분기에 손정희 회장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다행인 게 10억 불에 안 넘긴 게 다행이죠. 이 지분 전량을 7억 달러의 비전 펀드에 넘기게 됩니다. 손 회장도 이게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비전 펀드는 추가로 20억 달러치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업계에서는 대략 6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비전 펀드가 약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지켜볼 부분이 있어요. 2015년에 손 회장이 쿠팡에 10억 불을 투자하면서 21.85%, 83%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쿠팡의 가치를 약 45억 불 정도로 본 건데 비전 펀드 역시 추가로 20억 불을 투자하면서 60%, 27억 불을 투자해서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2018년에도 45억 불의 가치를 쿠팡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쿠팡의 가치는 하나도 안 올랐다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왜 언급하느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사실 스타트업은 워낙 많이 망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투자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때는 이 가치가 점점 올라가서 과거의 10%를 만약 1000억 원에 살 수 있었다면 한 3년이 지나면 10%를 2000억 원에 사야 됩니다. 위워크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워크는 시리즈 A, 시리즈 B가 이제 투자를 받을 때마다 시리즈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건데 처음에 투자를 받을 때만 해도 약 3,500억 정도의 가치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올라가고 위워크가 알려지게 되고 계속 이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니콘 회사가 됩니다. 유니콘이 뭐냐면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 비상장 기업으로 따졌을 때 약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받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이때 약 2조 원의 가치를 받으면서 유니콘 반열에 오르게 되고 2018년에는 무려 이 가치가 50조 원이 넘게 됩니다. 일반적인 투자를 더 받을 때는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인데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우버죠.
우버에 약 10조를 넣었죠. 여기 위워크에 약 5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업체가 바이트댄스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뭐냐? 바로 틱톡으로 유명한 중국의 스타트업입니다. 약 87조 원의 가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랩에 투자를 했죠. 그랩 역시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공유 차량 업체입니다. 먼저 우버를 먼저 보면 우버는 상장 직전에 기업 가치가 130조 원을 받았었습니다. 이는 미국 차 빅3죠.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받는 가치보다 더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돈도 못 버는 우버가 이러한 완성차 업체보다 더 가치를 받았다는 것은 미래의 우버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봤다는 거겠죠. 우버 가치가 이 정도로 높았다는 것은 구글 웨이모 다음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 기업 가치 중에 탑 3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화려하게 미 증시에 작년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130조 원 가치를 받았지만 상장 가치는 이에 못 미칩니다. 상장 가치가 이에 못 미치고 그리고 주가 하락으로 지금 현재 65조 원의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이용자 역시 매년 증가하지만 손실액이 별로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서 우버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 가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돈을 못 벌고 있고 그리고 돈을 벌지 불투명하다는 게 바로 우버 가치의 하락을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워크도 같은 사례를 작년에 겪게 되는데 위워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거냐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위워크라는 업체가 건물주에게 사무실을 임대료를 주고 임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창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일반적인 강남이나 역삼 같은 곳에는 제가 만약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죠. 거기에다가 중심 가면 더 비싸죠. 넓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싶은데 이러한 사무실을 못 빌리죠. 그래서 위워크가 이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 1인 창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에게 이 공유 사무실을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이 밑에 보시는 게 위워크 사무실인데 굉장히 후리하게 돼 있죠. 굉장히 후리한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기존의 회사 사무실들이 칸칸이 막 칸으로 사무실을 꾸려왔던 거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여기서 여러 창업자, 1인 스타트업 기업가들과 프리랜서가 만나서 무슨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제 뭐 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건데 여튼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런 위워크 역시 약 50조 원 가치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는 2018년에 미국 유니콘 기업 가치 순위 중 3위에 해당했습니다. 470억 달러를 받았을 때는 아마 2위에 해당됐을 건데 여튼 탑3에 들어갑니다. 탑3 업체가 공교롭게도 전부 공유업체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공유업체 서비스 하는 기업을 만들면 그래도 탑3는 아니더라도 한 탑 300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가 만든 민간 우주 개발 업체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은 거죠. 하지만 위워크 역시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나지만 순손실도 똑같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런 기업 가치를 470억 불에서 작년 80억 불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IPO가 무산이 됩니다. 기업 가치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IPO를 안 하는 거죠. 나는 470억 불인지 알고 IPO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니까. 위워크는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률이 줄어들었습니다. 84%에서 79%로 쪼그라들고 이러한 계속되는 손실로 결국은 구조조정을 계획하게 됩니다. 14,000명 중 4,000명의 해고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기 위아래가 똑같죠? 매출과 순손실이 똑같은데 그래서 위워크가 1달러를 벌면 2달러를 쓴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1달러를 벌었는데 이거 다 써버리고 또 1달러 더 써버리는 거죠. 그냥 돈 먹는 하마죠. 참 재미있는 얘기죠. 아하하. 그러면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도 결국은 우버처럼 기업 가치 하락을 겪거나 아니면 위워크처럼 IPO를 이루게 되는데 쿠팡의 경우도 똑같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쿠팡 역시 카드 결제액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조 원 수준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로켓와우라고 해서 2018년 10월에 런칭한 로켓와우가 가입자 수가 250만 명을 넘게 됩니다. 로켓와우가 뭐냐?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이 뭐냐면 제가 나중에 방송할 계획이지만 아마존 프라임은 아마존의 충성 고객들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입니다. 무엇이냐? 월 회비를 내서 아마존의 제품들을 무료 배송 받아볼 수 있는 회원제 서비스입니다. 월 12.99불이나 연 119불을 내면 무료 배송은 물론 반품도 30일 이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송도 기존 2일에서 1일로 요즘에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송을 2일, 우리나라는 사실 다르죠. 당일 배송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2일도 굉장히 빠른데 요즘에는 1일로 이 추세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프라임을 도입하고 지금 아마존 프라임 회원수가 거의 1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이 회원제 서비스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전체 가구의 약 64%가 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본따서 쿠팡 역시 로켓 와우 서비스를 런칭했고요. 회비는 아마존 프라임보다 저렴합니다. 한 번의 배송료와 비슷한 월 2,900원을 내면 무제한으로 무료 배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로켓 배송이 가능한 제품에 한해서고요. 그리고 반품 역시 30일 이내 로켓 배송 제품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켓 와우까지 더해지면서 쿠팡의 성장은 어마무시할 정도로 커집니다. 작년 1월에서 5월까지의 카드 결제 증가율이 74%에 이르고 이는 티몬과 위메프도 아직 절대적인 결제 거래 금액이 작아서 이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쿠팡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기존의 G마켓과 옥션은 역성장하게 되고 11번가 역시 역성장하게 됩니다. 쿠팡의 실사용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팡은 1월에서 11월까지 작년이죠. 15조 3천억 거의 월 1조 4천억 가량의 온라인 결제 금액을 달성하게 됩니다. 가장 높을 때는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까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 11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영향 때문인지 약 1조 7천억 수준의 결제 금액을 보이게 됩니다. 이용률 역시 쿠팡은 다른 업체 대비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46%로 네이버 쇼핑이 자체 플랫폼으로 급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쿠팡 대비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위메프는 이용률이 별로 성장하지 못했고요. 11번가와 G마켓은 역성장하게 됩니다. 쿠팡을 그러면 왜 이렇게 이용을 하느냐? 결국은 로켓 배송 때문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 대비 가장 강력한 이유죠. 저렴한 상품 가격은 사실 다른 업체들도 프로모션을 해서 쿠폰을 뿌리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이유가 별로 안 되고요. 결국은 쿠팡을 사용하는 이유는 로켓 배송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요 오픈마켓 업체들의 실적을 보면 제가 11번가를 제일 먼저 가져왔는데 왜냐면 계속해서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9년에 영업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면 SK텔레콤이 11번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11번가는 결국 영업 방식을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 외형 성장보다는 체질 개선을 통해서 이익 축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프로모션을 줄이면서 이러한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용률은 떨어지지만 결국은 흑자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다른 업체 같은 경우 티몬과 위메프는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업 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메프 역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을 거두고 있는데 위메프 역시 지금 무조건적인 프로모션보다는 체질 개선을 위해서 프로모션을 줄이고 있습니다. 영업 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왜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느냐? 돈을 못 버는 거냐? 돈을 못 버는 원래 사업 구조인 거냐를 보면 중개 수수료, 판매자한테 받는 중개 수수료가 평균 15% 정도 됩니다. 카드 수수료를 내고 나면 커머스 업체들이 가져가는 게 약 12.8%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쿠폰을 뿌리고 뭘 뿌리고 하다 보니까 프로모션 비용을 10% 쓰게 됩니다.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쓰게 되는 거죠. 실제 남는 이익률은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남으면 좋은데 여기서 판관비가 더해지면 결국은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커머스 업체들이 적자를 거두는 겁니다. 계속되는 프로모션 그리고 더해서 쿠팡은 로켓 배송까지 하면서 운송비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쿠팡은 계속되는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8천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2018년에 6천억까지 합하면 약 1조 4천억 규모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비전 펀드가 약 2조 2천억을 넣었는데 비전 펀드의 투자만 받았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의 투자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8천억 정도의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쿠팡은 연간 1조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도 적자가 1조 원, 아니 좀 줄어서 8천억이 발생하게 되면 또 자본금이 전부 없어지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쿠팡의 상장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흑자를 거두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존이 미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3천조 되는 미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 2위부터 12업체를 전부 합쳐도 아마존 하나의 업체의 점유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위 업체는 이베이입니다. 쿠팡은 지금 한 3, 4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쿠팡이 4조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도 겨우 6% 수준까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흑자를 거두려면, 이베이가 지금 흑자를 거두고 있는데 이베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약 2배 정도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4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전펀드에서 해줄지 모르겠지만 4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투자를 해도 흑자를 거둘까는 아무도 모르죠. 올해 증권사에서 작년 기준으로 예측한 작년 실적표를 보면 여전히 1조 4천억 원 정도로 작년 18년 대비해서 3천억 원이 늘어난다는 충격적인 영업 적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비전펀드에서 받은 금액이 이제 8천억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2020년이면 또 이게 고갈이 되는 겁니다. 다른 증권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약 1조 2천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쿠팡 와우를 통해서 연간 매출액이 696억 정도, 이게 애드가 된다 해도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여전히 19년에도 1조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비전펀드가 준 8천억 원이 전부 사라지는 거죠. 그러고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겁니다. 비전펀드가 추가 투자할 의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쿠팡을 상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우버 역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못 벌면서 기업 가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130조 원에서 65조 원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위워크 역시, 위워크는 또 안 좋은 경우죠.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위워크의 기업 가치를 50조 원 주던 거를 9조 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5분의 1로 떨어뜨렸죠. 쿠팡 역시 우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영업 적자를 못 벗어나면서, 과연 시장 참여자들, 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적당한 수준의 기업 가치를 줄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지금 받고 있는 4.5조 원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우버, 위워크와 다르게 쿠팡은 또 국내 시장에서 밖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 밸류에이션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나스닥도 지금 거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버와 위워크가 IPO를 보류할 정도로 기업 가치를 낮게 준다고 봤을 때 나스닥 시장 참여자들이 쿠팡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장을 원한다면 이제 진짜 어떤 식으로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